보건 사업의 힘을로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하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헌신의 자욱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경의하는 청배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는데 공장에 도착하시자마자 전반적인 생산 실태부터 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배시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구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 질도 높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구의 다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혁명 사족교양실에 오셔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행군 강행군 시기에 일도 세워주셨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면 공장의 현대화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날은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대하고 관철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체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주사 바늘들이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바늘들입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는 처음에 보았던 제품 진열실에 다시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품 진열실에 오신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는 주사 바늘은 예민하고 정교해야 하겠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바늘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가뜩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고친 주사 바늘로 주사를 맞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더욱이 손자 손녀와 같은 어린이들이 포동포동한 살에 고친 주사 바늘을 찌른다고 할 때 동무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고 하시면서 따뜻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번에 자신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 바늘을 가져왔는데 공장에서도 이런 주사 바늘을 생산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 우리나라 의료기구 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사기와 점적기를 비롯한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폭폭을 맞춰 나가자. 당제 8차대대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저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실속 있는 결과로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의 소식입니다. 류원 신발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서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전화 사업이 끊임없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대전화 사업하면서 없는 공정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기술 기능을 높여가지고 아무 공정이나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기능 높은 사업을 초점을 놓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높은 기능공들이 개별 담당자원 측에서 2명, 3명씩 맡아가지고 한 공정을 배우면 또 다음 공정을 배워주고 이렇게 해서 체계별로 한 공정씩 하기 쉬운 공정부터 시작해서 힘든 공정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기술 기능을 높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공들이 벌써 2달 오간에 3가지 공정을 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시 피복관리국 쪽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제일 먼저 완수한 형제산 피복공장에서는 조리학 사업을 앞세우면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전략 사업을 경영활동의 중요한 항목으로 틀어지고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략한천이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발벗고 나서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진짜 항구적으로 밀고 나가는 과정에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피복 부분에서 중산이라고 하면은 이 새 제품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도 많이 받아들이고 판매지들에서 인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0여 종의 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여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소송구역 간해작업반 관리소입니다. 신발을 기본 제작으로 하면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신발만 하댔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신발을 하는데 그 품종이 한 3, 40가지가 됩니다. 좋은 신발이 나오는 단위들을 찾아가서 기술적인 그런 방조를 받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새 형태의 신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3대 흉룡 붉은개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중 3대 흉룡 붉은개를 쟁취한 주체 사상탑 개선문 관리소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게 하는 데 큰 힘을 넣어 대중운동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중 3대 흉룡 붉은개 쟁취 운동 교리 목표를 세우는 데서 우리가 제일 최우선시한 것이 바로 이 대중의 종신력 발동, 이 대중을 단합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보장하는 이걸 우선으로 내놓고 모든 일꾼들이 단합하고 자기 담당한 작업반들에 내려가서 또 그들과 무릎을 같이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날에 이제 우리는 수십 년이 되어오는 이제 홀비들을 이제 원성능 회복해가지고 정상 보장하는 이런 성과도 거뒀고, 또 이제 여러 단위 이제 기술자들과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동식 공기 압축기를 이제 창안 제작해서 이제 관리 운영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만 놓고 봐도 대기념비의 웅장함에 맞게 원림 녹화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자연미가 나면서도 공헌하는 문제는 정말 한 사람의 율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사적 부문에서 일한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긴 우리 동무들 속에서는 3중 3대흉룡 붉은개 쟁취를 걸기한 그때로부터 더욱 분발하여 잔디밭 조성에서의 과학화, 자동화를 추진하였으며 불멸의 대기념비를 연구보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관리소에서는 150여 명의 창의관 발명가들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3중 3대흉룡 붉은개를 쟁취하면서 보면 이 운동이야말로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불러일으키는 대중운동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대원 식료공장에서도 3대 흉룡에 기치 높이 갖가지 식료품 생산과 생산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나 그러하지만 식료품을 생산하는 우리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인민에 대한 간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흉룡 붉은개 쟁취를 걸게 했을 때 모든 사업에 앞서 종업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심어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식료품을 하나 만들어도 실제 가정주부의 심정에서 정말 친혈육에게 차려질 식료품을 만든다는 이런 입장에서 만들어내고 환경 개선 문제, 공정 현대화 사업도 다 높아가는 인민들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지향시켜 하나하나 내밀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가, 이에 따라 대중운동의 성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시 안에 많은 단위들에 조직된 4.15 기술혁신 돌격대가 과학기술로 생산 활성화의 돌파구를 이루어제끼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여돌 기념 4.15 기술혁신 돌격대 전국 기술혁신 경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는 이번 경기에는 전력 부문, 경공업 부문을 비롯한 시안의 수백여 개 단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게 되면 시적으로 100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이 이룩돼 가지고 생산에 도입돼서 실제 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 시기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 4.15 기술혁신 돌격대에 일부 기술자들만 망라시켜서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능공들,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망라시켜서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이 이번에 만든 격리판입니다. 그래서 격리판이 축전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지난 시기에는 이 격리판을 수입 원료에 의존해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 격리판 제조 공정을 확립해가지고 생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현재 10여 건의 기술혁신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지마대 생산에서는 배합비를 이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는 축전지 외암이나 칫솔대와 같은 그런 제한된 수지만을 이용해서 수지마대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료 원천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파수지들을 수지마대 생산에 이용하자 이런 기술혁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파수지들에 대한 녹음성과 푸른성 배합비를 새로 확정하고 가공 조건을 따라 세워서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도입해 보니까 원가를 종전에 비해서 30% 전락하고 질도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농업 생산 단위들에서는 재해성 기후의 용량을 철저히 막고 수확 전까지 논뼈 소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빗바람이나 그다음에 우박과 같은 이런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긴장해서 마지막까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가을한 올정 중간정들에 한해서 이 우박패를 반다가설이 가을에서 모아놨던 이런 볕단들에서 우에 씌운 볕단들을 내려놓아서 안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부패되는 비알들이 부패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벼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삭이 팬 순서에 따라서 가을 거대할 포선을 정하고 와닥닥 끝내기 위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수확할 것으로 예견한 늦종들에 한해서는 토양 물기가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끔 다시 말해서 실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물 보상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전할전을 높여서 옹군 수확을 거두도록끔 해야 됩니다. 밀보리 파종을 적게 하기 위한 이런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 생산단위들은 가을 거디에 총동원 총집중해서 하나지 나라도 허시름함이 없이 말끔히 거둬들여서 올해 알고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센 바람과 폭우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농장에 비가 20mm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9시부터 20시 사이에 강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거 비 맞으면서 센 바람이 불다 나니까 배가 좀 국부적으로 넘어진 피해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시급히 대책하지 않으면 논뼈 소출에 영향을 줍니다. 생육이 고진 다 된 포전에서는 습도만 보장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일부 포전들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은 다시 제적사업에서 물이 쭉쭉 빠지게 깊이 째고 있습니다. 넘어진 벼는 묶어주는 것보다 새끼줄을 누리고 될수록이면 벼를 다치지 않고 벼 있으면 거기에 살짝 올려놓는 게 이거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물에 닿지 않게 땅에 닿지 않게 올려놔서 바람 내도 통하고 그래서 물질 대사에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거죠. 될수록이면 20 내지 30 정도로 뛰어넘으면 됩니다. 이런 날씨가 앞으로도 더 예견될 걸 기정사실화하고 물빼기 한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틀 동안에 비는 15mm 더 저먹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문을 다 뺀 상태입니다. 아직 수확하기 전까지는 열흘 남아 있습니다. 열흘 정도. 그래서 우리는 가을하기 전까지 나노 밀양원소 강물질 비료와 나노 기소 비료,
망간, 마그네슘 비료 같은 이런 것들을 이 이상 분무를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논뼈 천알 질량을 최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천알당 0.2g, 종보당 60kg 이상은 더 증수할 수 있습니다.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한 청년들을 적극 도와주고 또 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무성주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전선들의 탄원 진출한 청년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에 진출한 청년들의 사업가 생활을 어머니 심로로 보살펴주며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 생을 변함없이 살도록 고름고름 이끌어준다는 강력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언천군 운하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 달려나온 청년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작업반을 이렇게 번투하게 꾸려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의 물질 기술 토대를 원만히 갖춰주기 위해서 시안의 청년동맹 자치들이 선언기구 전시회도 조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아 안고 과연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가 어디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석지벌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쌀로서 내 나라의 대적을 받드는 애국농민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전파되면서 유럽의 전염병 상황이 의연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20일 현재 유럽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5,774만여 명, 12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는 2,365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9달도 못 되는 사이에 3,408만 명 이상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확진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더 많은 66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원인이 변이 비루스의 전파를 각성 있게 대하지 못하고 방역 조치를 소홀히 여긴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월과 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알파 변이 비루스 전파로 심각한 보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되는 변이 비루스들의 출현을 방심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 탓에 델타 변이 비루스 전파라는 또 다른 전염병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한 비루스로 지목되고 있는 뮤 변이 비루스에 의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초래돼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날로 중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여름철 기간에 수많은 여행과 제한 조치 완화 그리고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에 기인된다고 하면서 각국이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21일 현재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3,026만여 명, 사망자는 472만 1,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멜버른에서 22일 리히터 척도로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까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빨마 섬에서 19일에 일어난 화산 분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일 새로운 분화구가 또 분출했다고 합니다. 용암이 산기슭을 따라 흘러내려 그 주변의 살림집과 건물들이 불타버리고 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9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6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산 분출로 분화구에서 8천 내지 1만 500톤의 가스가 뿜어져 나왔는데 이것은 인체에 유해로운 독성가스라고 합니다. 21일에는 여러 차례의 소규모 지진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암의 흐름이 몇 주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영암 흐름과 지진, 독성가스 유출과 화산재, 산성비를 비롯한 보다 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고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초당 10m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흐려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23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열일의 추분입니다. 추분은 24절기 중에 16번째 절기로서 여름 기온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집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서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6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 내지 3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제84호 1949년 6월 13일 공로메달 제정에 관하여 공로메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튼튼히 함에 선진투사가 되고 있으며 산업, 교통, 농촌격리, 기타 국가생산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 능률을 내며 과학기술, 문학 및 예술 발전을 앞으로 촉진시키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술자, 과학자, 문화인, 기타 일꾼들에게 수여한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자기 맡은 처소를 성실히 지켜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자서전에 공로메달 한 개쯤은 누구나 다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로메달을 어떤 무게로 안고 사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람마다 같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조마다 거저 내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막 뛰면서 일했습니다. 정말 고로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때 제가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150%로 초과 수행함으로써 1955년 1월에 19살 때 공로메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작가로서 현장을 밤낮없이 다니면서 많은 시들을 써서 지상에도 발표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국은 그것이 공로라고 미움이라고 저에게도 공로메달을 줬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첫 공로메달입니다. 지금도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미운 없는 생활은 참된 생활이 아니라는 거,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상철 길다리 건설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해서 첫 메달인 공로메달을 받아놨습니다. 공로메달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그처럼 큰 대상 건설에 나도 기여했다는 그러한 용해감으로 해서 기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이 공로메달은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받은 첫 공로메달입니다. 응당 할 일을 한 제가 공로메달을 받고 보니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웅으로까지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조국으로부터 받아가는 첫 표창. 그것이 얼마나 값진 용예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무게를 가진 표창인가를 항상 자각하고 보답의 마음 따라 세우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이런 성실한 마음들이 부강한 내조국의 굳건한 초석을 이루고 있다. 낙원의 당원들이 걸어온 길, 그것은 전후 우리 당이 빈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위대한 역사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투쟁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여 놓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당을 받들어 왔는가를 더 깊이 되새겨보는 것이다. 땀 좀 닦았어요. 좀 닦아주구려. 자, 없어. 아이고, 야, 이거 정말 깨가 쏟아지겠다. 예. 이거. 직장가, 쟤들은 정말 깨가 쏟아지겠다. 그래요? 이거 모두 성수가 났구만. 그래. 물을 길러가는 원전은 어떻게 됐나? 이제 오겠죠, 뭐. 이렇게 온 걸 보면 직장장이랑 모두들 얼마나 반가워하겠나. 아니, 공장에서 과수원을 꾸려요? 평남관계 2단 양수장 통수식 때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에 꼭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모두들 그래요? 그럼 뒤따라들 오라고. 예. 직장장! 초록이 삼촌이 왔어! 초록이 삼촌이! 왔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곧장 공장으로 온다더니. 그래가! 정수가! 이야, 이거 왔구나. 어디서 보자. 이야, 이거 별일 없었다. 정말 잘한다. 왔구나. 형수님, 삼촌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이야 뭐. 자, 어서 인사하고. 제프님 나가봐요. 반갑네. 안녕들 하셨습니까? 왔구만. 여보게 이 얼마나 사람아. 반갑나. 오게 됐으면 전부라도 지워올 것이 지원.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직장장, 네. 같이 온 동문데 우리 공장 기술부에 배치받았다는만. 그래요. 우리 형수님이요. 은숙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안녕들 하세요. 그 전에도문 기술부에 배치됐으면 자네 어디 배치받았나? 예. 난 저간 직장에 현장 기사로 배치됐습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공장으로 오길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어. 직장장 동무!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집에 있으려 빨리 하랍니다. 아니 집행실로? 형수님 어서 가보십시오. 송에서 중기계 국장 동지가 내려왔습니다. 국장 동지가? 예. 굴착기 만들 과업을 맡아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차에 내려왔어요. 새로운 가비직이든. 그런데 어떻게 하나? 삼촌이랑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안 돼. 걱정 말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 걱정 말아요. 그래도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랑 알아야겠는데. 일 없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라고. 아, 영애가 어린이 다 하지 않으니. 걱정 말아요. 우리 다 그럼 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네. 영애가 솜씨를 보이게 됐다. 어서 내려가자고.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도처에서 건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굴착기 대수만 해도 600대요. 이 굴착기 수요 하나만 해결하자 해도 대동광산 같은 큰 광산 2개에서 나오는 외화를 들여야 할 형편인데 자동차, 브루도젤, 트랙터로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자니 아름이 찰 수밖에.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굴착기를 맡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전권 대표로 나왔고 또 전에 이 공장에 있다 올라간 병수국장을 포함해서 다른 국장들도 다 한 가지씩 맡아가지고 나갔어.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공장이 경쟁을 하게 된 셈인데 그래도 난 누구보다도 제일 유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기 주철 직장장 동무도 와 앉아있지만 이 공장은 전쟁 시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고 또 복구 건설 시기에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대용량 수기를 만들어낸 신명당원들이 있지 않소. 이번에도 우리 손잡고 본때 있게 해봅시다. 부기사장 동무. 구체적인 토의는 굴착기를 가져다 놓고 하지. 예, 알았습니다. 초록이 삼촌 더 들지 않고. 많이 먹었습니다. 용이가 수고하느나. 이제야 끝냈어요. 초록이 몇 살이나? 10살이에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구만. 회의를 오래 했구만요. 손님 대접이 어떻게나 됐는지. 글쎄, 많이 먹었어요. 영애, 받으라고. 아니, 편하게 앉으라고. 그래, 국장 동지를 만나보니 어때요? 첫인상에 서울서울 하신 게 믿음이 가더구만. 송에서도 손꼽히는 일꾼이에요. 전개력도 있고 아시는 것도 많고 우리 대학에 와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은수 기사 동무의 삼촌이래요. 그렇대구만. 전번 양수기를 만들 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장에 애를 먹었지만
이번엔 정말 일이 잘 될 것 같구만. 철옥이 삼촌이랑 기술자가 한꺼번에 3명씩이 나왔으니. 그래요. 그럼 전 밤도 깊었는데 그만 실례하겠어요. 아니 왜? 좀 더 놀다 가지 않고. 철옥이 삼촌이랑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뭐.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않나? 후에 또 오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주 놀려 오라고. 네. 어두워서 어떻게 하나? 글쎄 어둡겠는데. 삼촌, 자 데리고. 어서. 그럼 제가 합수까지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갈게요. 아이고 영애. 아이고 삼촌이 어서 나가보라고. 예. 그럼 잘 가라고. 다 지내보군 눈치도 없이. 난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요. 철옥이 삼촌이 엉큼하구만. 대학을 척 졸업하군 고운 처녀를 아야 데리고 왔으니.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처녀가 얌전한 게 마음에 들지요? 그래. 철옥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온 걸 보고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엄마, 밥 안 먹나? 이제 먹어. 형님. 이게 그 골짜기구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왔구만. 안녕하십니까. 그래, 실집원이 어떻소? 너무 엄청나서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동문 겁부터 먹는구만. 지금 전단이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반대해서 투쟁하는 때라는 걸 모르? 예. 그렇다고 떨진 말고 어서 말해보. 예. 제일 걸리는 게 저 회전대판입니다. 이 눈짐작으로만 해도 녹톤 가까이 되겠는데 주철 직장이 가지고 있는 주강로 능력은 2톤 반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내게 맡기요. 그러지 않아도 동미비에서 그 말부터 나올 것 같아서 내 내려오기 전에 용성에서 보기로 조직해 놨어. 예? 용성에서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붙나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고맙긴. 주철에서야 회전대판 말고도 할 일이 정말 많소. 예. 가공직장 장동무. 예. 동물의 가지고 있는 치절반으로 이 드라마 치차를 깎아낼 수 있어? 어림도 없죠. 절반 규격밖에 안 됩니다. 예. 알만하오. 스프라인 반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건 나 군중터에 붙이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 국장 동지는 모르시는 것도 없고 뭐나 다 쉽게만 생각하시는구만요. 하여간 국장 동지가 오시니까 이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알았어. 자 그럼 더 물어볼 게 있어? 없습니다. 그럼 부기사 장동문 공장 안의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세비도 보낼 뜻이요. 알겠소?